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의 흐름을 분명히 좋게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지금까지 경험하신 대로 현대로템이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온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눌림목의 흐름을 분명히 만들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주분들도 좀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눌림목의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현대로템이 눌림목이 나오면 끝일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미리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현대로템은 총 3개의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철도 관련이고요. 그 다음이 군사 관련이고, 그 다음이 이제 수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소에 대한 아직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원래 주력이 철도였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제 2024년도까지만 한번 볼게요. 어때요? 꾸준하게 그냥 돈을 잘 벌고 있었죠. 참고로 현대로템이 갑자기 방산의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방산에 대한 사업도 있었고 철도에 대한 사업도 있었어요. 하지만 산업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굴뚝산업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땅덩어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철도를 더 이상 크게 지어봤자 엄청나게 돈이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돈을 잘 벌던 회사였어요, 그냥. 대신에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대로템이 이렇게 엄청난 상승의 힘이 보여줬었던 거는 결국은 실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로템이 끝이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정말 유명했었던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거 안 들어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랐겠어요? 정말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왜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실적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현대로템도 언젠가는 어차피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꺾이겠죠. 저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지금은 주식이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물량을 싸게 잡으셨던 분들께서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평단가가 깡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싸게 잡았다라고 하면 또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고가권에서 가장 불안한 건 언제 꺾일 거거든요. 자, 꺾일 때 저는 주주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을 줄여버리십시오. 그리고요, 눌렸을 때 물량을 모아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도 또 중장기 관점으로 하나 포트가 생기면서 더 길게 끌고 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은 91,700원일 때도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더 떨어질지 지켜줄지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르는 거에다 전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9만원의 구간에 이제 돌파하는 양봉의 캔들, 그리고 거래량이 실릴 거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현대로템의 매수에 대한 사인을 제가 드리지 않을까라고 제가 당시에도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올라갈 건 알겠어요. 올라갈 건 알겠는데 확실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저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9만 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 양봉의 캔들과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는 거를 제가 말한다고 했었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바로 흐름이 위로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결국은 매물대의 역할만 제가 따졌다라는 거를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파란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도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싸게 잡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주주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주주분들이 싸게 매수하셨으면 비싸게 파시는 거 우리 주주분들의 자유겠죠. 근데 비싸게 매수를 해버리면 이 눌림이 왔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없어요. 매도를 해버리고 실제로 수급만 놓고 보셔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최근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11만 3,700원짜리가 15만 원까지. 개인 주주분들 계속 지금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라리 싸게 물량을 잡아 놓으셨으면은 매도를 하실 때도요, 비싸게 팔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매도하셨던 분들은 또 따라 잡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그러면 눌림목에서 또 비싸게 매수해놓고 또 싸게 버텼다가 올라가면 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은 거래량이 죽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항상 가격은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눌림의 조정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제가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전부 다 눌림에 대해서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저는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제가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를 했다가 눌렸을 때는 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하자라는 식으로 지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이 현대로템도 분명히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였었고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최종 현대로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현대로템은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의 흐름은 나올 거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파동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에서만 제대로 공략을 하셔도 그리고 고가권에서만 제대로 팔아도 이 복리의 수익을 저는 계속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량을 싸게 잡으신 분들은 솔직히 매도하기에는 아깝죠. 하지만 애매하게 물량을 잡으셨던 분들은 차라리 복리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수익적으로는 만족하실 거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항상 지금 너무 좋은 흐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익 중이신 거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